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를 좀 더 읽어보면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주의란 단어를 민주당 그 헌법 개헌 그 초안에는 민주주의로 바꾸고, 즉 자유라는 말을 떼고 헌법 초안을 만들었다가 반대가 심하니까 슬그머니 도로 자유민주주의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유주의가 무엇이고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유라는 개념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박탈당하지 않을 자유, 사유재산의 자유, 세금을 법률에 의해서 부과받을 자유, 이러한 것이 자유주의입니다. 근대 국가 이전에는 각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었지를 않았죠. 국왕이 또는 귀족이 또는 영주가 아니면 봉건 영주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국민들을 수탈하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을 외친 게 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나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겠다, 나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되겠다, 그것이 자유주의고, 그것은 서방의 서방 국가에서 이제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근대에 들어와서 이 자유,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체제가 된 것입니다. 그 자유주의가 민주주의와 결합된 것이 자유민주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같은 말이 아니고, 자유주의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내가 부당한 구속을 받지 않을 자유, 이러한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에서 앞에 자유자를 빼면 뭐가 되느냐? 민주주의적 기본 질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인민민주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게 있죠. 북한도 민주주의죠.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되어 있죠.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게 북한의 명칭이죠. Democratic People, 민주적인 국민의 리퍼블릭, 공화국이다. 그래서 북한을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은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공산주의라는 것은 산업기관을 공유화하자라는 경제적 개념이죠. 그것은 정치적 개념이 아니고 막스 레닌에 의해서 자본주에게서 이 생산 기반을 탈취해서 우리가 그것을 공유하자, 이것이 공산주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것은
이런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또는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이런 데 해당하는 정치적 개념이 아니고 그것은 경제적 개념입니다. 공산, 공동으로 산업 기반을 공유한다. 이것이 경제적 개념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 실제적으로 공산주의는 그 정치적 형태로서는 인민민주주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에서 헌법 개정안 초안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자를 빼고 슬그머니 민주주의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헌법 개정 초안을 만들어낸 것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꾸겠다는 체제 전복의 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 대의민주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의민주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하면서 직접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들고 나온 것이 이번에 촛불혁명, 촛불 쿠데타 세력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촛불 쿠데타 세력이 광화문에서 외친 것이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 촛불 쿠데타 사건 때 익히 여러 번 들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1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들의 주장은 직접 민주주의가 대의 민주주의를 압도하는 더 원천적인 민주주의이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말한 대로 100만 시민이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직접 민주주의 반대되는 개념이 대의 민주주의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직접 민주주의 하기에는 매번 국민투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의 정치체, 대통령, 국회 이런 걸 대의적인 민주기관을 뽑아서 그들에게 권력을 이양하고 그들이 대신 해준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의 민주주의라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쪽 방면으로 설명한 것이고 직접 민주주의의 반대는 간접 민주주의입니다. 대의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직접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간접 민주주의고 대의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대의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상대주의입니다. 절대주의가 아닙니다. 즉 우리가 다수결이란 제도가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 토론을 아무리 해도 결정이 안 났을 때에는 다수결로서 다수가 지지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결국은 상대주의입니다. 절대주의는 토론이 필요 없죠. 절대주의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으니까 절대적인 것으로 해결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대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잘못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절대주의의 오류는 뭐냐 하면 자기는 잘못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주의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독재주의로 가는 것이고 상대주의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는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상대주의입니다. 즉 그러한 상대주의는 민주주의가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대전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대주의에서는 어떻게 밖에 될 수가 없냐 하면 한 사람이 계속 구강을 하는 것은 그건 절대주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럼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주고 네가 일정한 기간 동안만 권력을 가져라. 이게 상대주의에서 나오는 그 방법입니다. 그때 일정한 기간을 뽑아서 네가 권력을 잡고 5년간만 통치해라. 그게 대의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뭐 직접 민주주의 하기에는 너무나 뭐 시간과 장소적 제약이 모자라고 뭐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간접적으로 대의 민주주의를 택하였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권력을 받은 박근혜 정부는 이렇게 국정농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의 촛불을 들고 이 대의 민주주의를 타파한다. 이게 지금 촛불 쿠데타 세력이 만들어낸 날조된 이론인데 그것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즉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대의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즉 국회, 법원 또는 대통령 이러한 국가 권력을 위임받은 대의체가 대의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간접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가 존재하고 있는 상대주의, 우리는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는 상대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한부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권력을 그에게 나누어 주고 그 권력을 네가 상대적인 그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한 후에는 그것을 반납하고 다른 사람을 선거로 뽑는 것이죠. 이것이 대의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즉 대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를 하기에는 시간 장소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간접 민주주의 형태로 대의 민주주의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대의 민주주의 자체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존재하고 있는 상대주의에서 상대주의를 실현하는 방식은 대의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정한 기간, 일정한 권력을 주었다가 다시 빼앗는 그러한 대의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대의민주주의고, 그렇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치 형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를 반대말로 대응하는 말로 그렇게 규정한 후에 그렇게 해서 너희들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했건만 너가 최순실과 국정농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직접 광화문에 나와서 100만 촛불 대군의 힘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하겠노라 이렇게 외쳤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대의 민주주의의 그 원리를 모르고, 대의 민주주의는 결국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전제로 깔고 있는 민주주의는 결국 상대주의라는, 거기에서 시작하는 상대주의에서 시작하는 대의민주주의 정신을 모르고 무식한 이야기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인 간접 민주주의는 그겁니다. 간접 민주주의가 국민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장소적,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간접 민주주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거 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에 보면은 공산당이라는 간접 그 집권체에 권력을 주고 그 사람들이 뭐 한 500명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맨 가운데 맨 앞에 앉은 김정은이 결국은 다 결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간접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절대 대의 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간접 민주주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적 제약이 많기 때문에 간접 민주주의인 대의 민주주의를 택하였다. 이게 이자들의 설명인데 이것은 너무나 무식한 이야기고, 이러한 무식한 이야기에 선동된 것이 촛불 쿠데타 민중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이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에 명령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인민민주주의가 있는데 이 자유민주주의의 한 방식인 대의민주주의를 직접 민주주의의 반대 개념으로 무식하게 오도하여 촛불 난동 국민들을 선동하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국민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개념으로 선동한 촛불 난동에 대한 이 법리적인 학문적인 이 베이스를 오늘은 그를 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의 한 축인 이 대의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중요한 법치주의가 있는데 법치주의는 다음 방송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